여러분, 요즘 손절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입니다.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도요, 그런 게 많습니다. 뭐 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지 마라,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은 인간관계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슬쩍 제가 검색해보니까요, 뭐 힘들 때, 나쁠 때, 지쳤을 때, 이런 게 먼저 연관 검색어에 뜹니다. 유튜브에도 뭐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법, 심지어는 인간관계 잘 정리하기, 이런 내용들이 먼저 뜨더라고요.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죠.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누구를 만나고 친해지는데 에너지를 쏟을 바에야 나 자신을 가꾸고 지키고 개발하는 데 힘을 쏟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MBTI가 I라서요, 그 심정이 잘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MZ세대를 N4 세대라고 부릅니다. 현생이 힘드니까 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3포를 넘어서서 내 집 마련, 꿈, 희망,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말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인간관계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엄청난 아싸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살이 되고 처음으로 대학을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신입생 환영회를 딱 갔는데 다들 어떻게 친해졌는지 저만 빼고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몇 시에 모이라고 다 공지를 받았더라고요. 저만 못 받아서 혼자 모이는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장소를 어떻게든 찾아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선배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요, 아 혹시 신입생이세요? 이래서 네! 이랬더니 아 되게 일찍 오셨네요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혹시 MBTI F 있으십니까? F들은요, 이런 한마디에 마상을 입습니다. 되게 일찍 오셨네? 공지를 못 들었나? 공지를 못 들을 정도로 친구가 없나? 아싸인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나아가서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리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끝나고는 다들 놀러 가고 점심시간에는 친한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 먹고 막 배 안 고프다는 핑계로 밥 안 먹고 이렇게 몇 주간 지냈던 게 기억이 나요. 배 안 고픈 게 당연히 아니었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인간관계를 그냥 포기하게 돼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포기하면 편해 라고 하면서요. 근데 진짜 포기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시죠.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의 교수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팀은 75년의 세월 동안 행복과 만족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1938년부터 75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한 것입니다. 하버드 입학생에서부터 보스턴 가난한 지역의 소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매년 그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뭔지, 가정생활은 어떤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지어는 부모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방문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뇌 스캔, 피검사, 건강검진 이런 것까지도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 교과서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724명의 행복의 조건은요, 돈, 성공, 명예, 노력 이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좋은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 였다고 합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부와 명예를 목표로 살아가던 많은 연구 대상자들이 50세쯤 이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인간관계를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다는 거죠. 이 연구에 따르면요, 고독이라는 감정이 인간한테 참 해롭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정신도 행복해지고 심지어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기억력도 선명하고 오래 간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인간관계 포기해도 될까요? 포기하면 편할까요? 네! 라고 대답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아싸인 저조차도요. 왜냐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계라고 하니까 말이죠. 전 행복하고 싶은데 고독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관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 때문에 고민할지라도 말이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계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아주 확실한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목욕탕 같이 가기입니다.
아마 부정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색할 때 같이 목욕하면 더 어색해져요. 저는 부끄러워서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하지만 실제로 종종 목욕탕 같이 가고 나면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내가 상대방의 알몸을 보았기 때문에일까요? 오히려 반대라고 합니다. 나의 알몸을 상대방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사람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진다 혹은 누군가와 화동한다, 가까워진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 이게 바로 출발점이고 시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서로를 가까워졌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바로 하늘부모님 성의 가정연합의 총재이신 문선명 선생님과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오랜 친구 중에 엄덕문이라는 분이 계세요. 학창시절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었는데 그때 동창생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건축가이신데요. 엄덕문 선생님은요. 세종문화회관이나 롯데호텔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선명 선생님의 평생의 친구이자 제자이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분이 일본 유학 시절부터 단짝 친구이셨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마음을 나누고 가까워진 것은 그로부터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고 합니다. 사실 문선명 선생님은요, 학창 시절에 주위 친구들한테 솔직한 심정을 꺼내 보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공부도 곧잘 하시고 인품도 훌륭해서 주위에서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많으셨다고 했지만요, 엄덕문 선생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때는 그리 가깝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길에서 만난 엄덕문 선생님이 다짜고짜 문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히더니 깊은 대화를 해보자, 깊은 대화를 나눠보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보게, 난 늘 자네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했었네 라고 말을 건네셨고,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신 문선명 선생님이셨습니다. 스스로가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라고 그때를 표현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하룻밤 만에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인생, 자신의 솔직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사흘 밤낮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갑자기 엄덕문 선생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문선명 선생님께 큰 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큰 스승일세. 이건 스승에게 바치는 인사네, 받아주게 하시면서 말이죠. 문 선생님께서는 손을 잡아 끌면서 왜 이러는가 하셨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엄덕문 선생님과 문선명 선생님은 평생의 친구이자 때로는 스승과 제자로서 서로의 곁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요, 자신의 이야기와 마음을 먼저 나누는 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참 아버님과 엄덕문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참 아버님의 평생의 단짝, 소울메이트라고 하면 저는 한학자 총재님을 떠올립니다. 두 분이 부부시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대화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사실 한학자 총재님도 학창시절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학생은 아니셨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늘 조용하고 유순하게 지내면서 말수도 많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16세 때 참 아버님 문선명 선생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은 23살의 나이 차이에도 부부가 되시는데요. 결혼, 성혼을 하기 전에 두 분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이야기를 나눈 자리에서 무려 9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한학자 총재님은 자신의 소망과 포부를 문선명 총재님께 전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평생을 일하겠다라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림도 그려드리고 참 아버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신 한학자 총재님이셨습니다. 한 총재님의 어머니는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 너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을 줄은 몰랐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누구에게도 쉽게 보여드리지 않은 모습을 오직 참 아버님께만 보여드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성혼을 하셨습니다. 단짝이자 부부가 되셨죠. 그리고 평생을 함께 대화하며 살아오신 두 분입니다.
그 속에서 무한한 신뢰를 쌓고 이제는 눈빛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문선명 총재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말이죠. 가정연합에서는 돌아가시면 성화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후에 참 어머님은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계신 묘에 올라서 상을 올리고 수많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크신 날에는요, 달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건네셨다고 합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문, 달이니까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려드리고 문선명 선생님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신 것이죠. 60년 가까이 세월 동안 부부로서 수많은 대화를 해 나오셨고,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신 두 분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고 내 생각이 곧 남편의 생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마음을 나누신 평생의 동반자가 된 참 어머님께 참 아버님께서는요, 성화하기 전에 고마워요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알아주는 참 어머님께 참으로 감사한 심정이 느껴지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했던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어려우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쌓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누군가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나누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브이로그, 일상 유튜버 참 많죠.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모습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솔직한 모습을 나누는 것 그 자체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국민 MC 유재석님의 20년지기 단짝 친구들이 나옵니다. 모여서 뭘 하는가 봤더니 정말 하루 종일 이야기만 합니다. 새벽까지 입으로 떠든다고 아침 조자를 써서 조동아리라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시덥잖은 이야기부터 진지한 고민과 유쾌한 경험들까지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20년간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에는요,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3포 세대, 7포 세대이신가요? 인간관계는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손절해버리고 싶으신가요? 저는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요, 그 출발점과 시작점은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눈다는 것의 힘입니다. 꼭 돈이나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참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누구라도 될 수 있겠죠? 저도 아직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누군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명을 나의 단짝 누구누구라고 바꿔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의 연락처를 그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당장은 어려워도요,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고민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대화를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요, 꼭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